건강검진에 대한 알쏭달쏭 퀴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. 첫 번째 문제입니다. 자, 종합검진 소견에 정상이면은 안심해도 된다. 아, 김광주 교수님. 정상이면 이거 당연히 그냥 안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네, 답은 안타깝게도 이게 X가 왜 되겠습니다. 그럴까요?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정상이라고 해서 완벽한 정상이 아닌 경우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표, 특히나 국가검진을 받으신 분들은 그 표를 딱 보시면 정상 A라는 게 적혀 있고 정상 B라는 게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.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정상 A에는 다른 코멘트가 없고요. 정상 B에는 경계라고 나와 있습니다. 이 경계라는 의미는 정상 범위이긴 하지만 환자분이 생활 습관이 나빠지거나 혹은 특정 질환이 발생하거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비정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. 대표적인 게 당뇨병 전 단계라든지 고혈압 전 단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. 지금 나와 있는 수치에 보여지는 것처럼 정상 A면 그냥 정말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요. 정상 B일 경우에는 관리가 필요하고 관리가 안 됐을 때는 비정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. 그 이외에 나와 있는 일반 질환 의심, 질환 의심, 유질환자에 대한 구별은 이미 그 질환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관련된 진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. 그렇군요. 이거 그동안에 정상이면은 안심했는데 그냥 놓치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. 이 보통 제 나이 때 되면은 이제 혈압이나 혈당을 거의 많이 보거든요. 정상 A면은 안심. 네. 그러면 정상 B면은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, 교수님. 네. 네. 그러네요. 예. 지금 이야기하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정상 A면은 안심을 해도 되지만 정상 B, 경계라고 나와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한 거고요. 특히나 저희가 이야기하는 만성 질환들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고혈압, 당뇨병, 콜레스테롤과 같은 질환들이 경계에 있을 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. 이런 질환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건강검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딱 검사 결과가 정상 A다, B다 나왔을 때 한 번의 결과만으로 모든 거를 판정하실 수는 없습니다. 그 이유는 검진을 받기 전에 음주를 했느냐, 그렇죠. 운동을 과하게 했느냐, 식사를 어떻게 했느냐. 예를 들면 탄수화물 섭취량이 너무 많았거나 운동량이 많아지게 되면 몇 가지 검사 결과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번 정상이었다. 혹은 한 번 비정상이었다로 해서 그걸 가지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딱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검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자, 그래서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. 야, 양성이면 괜찮고 음성이면 건강 위험 신호.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. 양성, 그러니까요. 음성 정말 저도 헷갈리거든요. 예. 교수님. 네. 꼭 그렇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. 없습니다. X군요. 예.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검사에 반응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. 검사별로 저희가 해석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. 근데 준비된 자료 같은 거를 조금 보시자면 예를 들어서 비형 간염과 관련된 거는 항원이 있다. 그러면 바이러스에 걸려서 보균한 상태라는 걸 의미해서 그럴 때 양성으로 나옵니다. 그리고 항체가 있다는 거는 자기가 걸렸건 가볍게 아니면 예방접종을 했건 면역력 상태가 다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해서 각각의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고요. 두 번째로 이 위와 관련된 검사에 있어서 양성 질환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위 검사는 염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심하면 암이 있는 악성이 있는 경우도 있죠. 그래서 양성 질환이라는 거는 위염이라든가 장상피하생 같이 병변은 있지만 암은 아닌 거 아직. 그리고 또 암이 있으면 악성 질환이라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고요. 마지막으로 소변 검사를 보시면은 소변 검사에 당이 나오거나 단백이 나오거나 요 자멸이라 그래서 피가 나오는 경우 이거는 그럴 경우에 양성으로 나오는데 다 의미가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검사라서 재검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이 양성 음성을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 밑에 그거에 대해서 해석이 나오고 권고사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거를 잘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검사마다 양성, 음성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 그러네요. 잘 기억해 둬야겠고요. 오늘 시작하자마자 티벗에 건강검진 관련해서 엄청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어요. 지금 그러네요. 10시 6분밖에 안 됐는데 티벗 한번 열어볼게요. 한번 예. 열어볼게요. 건강검진을 꼭 매년 받아야 되나요? 결과에 저도 궁금해요.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네.
그렇더라고요. 눈에 띄게 뭐 변화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, 박 네. 교수님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매 1, 2년 검진을 하게 되는데요. 검사가 차이가 없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. 아. 저희가 여기서 보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거는 혈압, 당뇨, 고지혈증, 비만 같이 네. 자기도 모르는데 심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 보는 게 하나 있고요. 예. 그리고 저희가 우리나라의 흔한 암 중에 위암, 자궁경부암, 대장암 같이 네. 이 6대 암 이 검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. 예. 이런 것들은 특별히 이상이 없을 때, 증상이 없을 때 해서 사망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요. 네. 반드시 규칙적으로 검사를 하시면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증상이 없을 때 이제 검사를 하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. 증상이 없으면 저희가 병원 안 가거든요. 안 가죠. 안 가고 싶어요. 어떤 걸 좀 느껴야 이상 증상을 네, 바로 저희가 가봐야 될까요? 좀 네. 의미를 두는 그런 증상이라고 하면 피로도가 평상시에는 도대체 이런 정도가 없었었는데 네. 지속적으로 한 1개월 이상 피로하다던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두 번째로는 체중이 6개월에 10% 이상 감소할 때 네. 이럴 때 저희가 의미를 두고요. 특히 이제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저희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평상시 이분이 밥을 먹었거나 빵을 먹었거나 식사하시는 패턴이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너무 먹기 힘들고 뭐 2개월, 3개월 연속적으로 먹기 힘들고 체중이 조금 빠진다.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 구석구석 암 검사를 하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이런 선별 검사, 증상이 없을 때 하는 그런 검사가 아니라 진단을 위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검사를 세세하게 하게 됩니다. 그렇군요. 네. 티봇 하나 더 볼까요? 티봇 열어주세요. 자, 건강검진만으로는 암을 발견하지 못하는 건가요?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. 아. 김 교수님 어떤가요? 당연히 건강검진으로도 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다만 건강검진을 할 때에는 암이 진행돼서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기 전 단계에서 이미 진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요. 더 나아가서는 검진 항목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암들도 있습니다. 그러니 진단을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검진으로도 암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5대암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, 대장, 폐, 전립선, 유방암 등은 검진에서도 굉장히 잘 진단할 수 있으니 검진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.